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서울경영TV 해외선물 리턴즈의 김산 전문가입니다. 또 한 주 동안 편히 잘 계셨습니까? 그동안에 저하고 이평선, 저항, 지지, 추세대까지 5개의 차트 기법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허리가 사실 조금 불편해서 앉아서 좀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PPT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차트를 놓고 그동안에 했던 기법을 가지고 매수와 매도와 지지선 찾는 법, 저항을 찾는 법, 그리고 그 지지선과 저항을 찾았을 때 지난주에 공부했던 추세대의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이 바로 추세대라고 했는데, 자, 이것 종류를 다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또 RSI 이런 것들을 등등 학습을 하셔야 또 우리 시청자분들 보다 나은 매매 기법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이제 바로 진행을 할 건데 나스닥 1분봉을 가지고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동평균선 안에서 어떻게 5일선 안에 주가 캔들이 안착을 합니까? 라고 딱 보여줄 때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까요? 주가가 자, 여기서 그냥 우리 먼저 지난주 공부했던 하락 추세대로 딱 왔어요. 하락 추세대로 딱 왔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선이 딱 받쳐지니까 주가가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또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완만한 상승 추세대로 상승 추세대, 바로 상승 추세대가 갈 때는 뭐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항의 의미가 없다라고 했죠. 그 저항의 의미가 바로 이런 구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먼저 학습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자, 지금 시간에는 잘 보시면 이동평균선 안에 주가가 어떻게 안착을 해야 주가가 오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어느 정도 일봉 차트에서 11,068.75를 6월 16일 날 가장 저점을 찍고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했던 시점이 바로 언제냐? 6월 22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때 주가는 5일 이동평균선이 제 차트에서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에 주가가 나란히 안착을 하면서 쭉 올라가는데 보니까 답답한 모습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답답한 모습. 어디서? 바로 보니까 이런 구간들. 저항이 걸치다라는 얘기예요. 저항. 그때 공부했잖아요. 저하고. 이런 구간에서 자꾸 저항이 걸치더라는 얘기예요. 저항대가. 분명히 김산 전문가가 얘기하기로는 지지선이 어느 정도 받쳐놓고 주가가 완만하게 그려지는데 이 구간은 사실 박스권이나 다름없는 구간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동평균선에서 5일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안착을 하고 올라가는데 저항을 돌파를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가는 M자와 W자를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딱 살펴보면 M자와 W자를 구간을 반복을 하는데 도무지 저항을 돌파를 못해. 그러다 어느 순간에 5일 이동평균선이 자 검정색이라고 있어요. 제 차트에서 조금 넓게 볼까요? 5일선에 주가가 안착을 하면서 10일, 20일 단기 이동평균선을 다시 재돌파를 합니다. 어떤 선이? 5일선이 10일선과 21선을 같이 맞물려서 돌파를 하는데 이 자리 구간을 우리가 차트 분석에서 뭐라고 한다? 골든크로스다. 자, 골든크로스가 나왔어요. 이런 자리 구간에서. 골든크로스 구간이. 그런데 좀 미심쩍어요. 어떻게? 지지선을 계속해서 받쳐 있는데 저항을 돌파를 못해요. 참 답답해요. 가야 되는데 야 이걸 가지고 익절을 조금만 더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는데 이럴 때 과감하게 우리가 한번 좀 용기 또는 모험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뭐다? 5일선이요. 20일 생명선인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완연하게 올라갈 때 상승 추세대가 나옵니다. 이걸 바로 상승 국면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6월 16일자에 11,068.75를 저점을 찍기 전에 하락하기 전에 나왔던 구간 자리가 바로 13,600대예요. 13,600대인데 이 자리에서 쭉 빠지기 전에 하락을 하니까 어느 정도 정점을 다다르니 주가는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13,060대를 13,000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시죠. 자, 이 자리를 정확히 돌파 쓰면서 저항을 돌파를 하되 이제는 이 구간이 바로 무슨 자리가 됐다? 지지선이 된 겁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 11,500선에서 움직였던 구간 있었죠. 5월 중순부터 6월 초순에 나왔던 자리. 그러다 13,000대를 회복을 하고 어떻게 됐어요? 저점을 깨면서 가장 최근에 많은 하락률을 보였어요. 이때는 뭐 다른 경제-TV 타 방송 전문가들도 뭐 11,000대가 또 깨지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니 고점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구름대 일목균형표를 완연하게 돌파를 못하는 매수가 나오지 않는 한 큰 매도 국면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일목균형표는 차트에서 가장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지표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곧 시간을 내서 바로 강의를 할 텐데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의 어느 정도 흐름 시뮬레이션이 나온다고 했을 때 딱 보세요. 그림이 나올 때 자 4월달 차트로 한번 넘어갈게요. 4월 과거 차트로 보시면 이 자리 구간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구름대 상단을 완연하게 돌파를 못하고 121선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딱 저항이 걸칩니다. 저항이 걸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월 달에도 딱 보세요. 15,260선에서 저항과 저항이 부딪힙니다. 그러니 또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또 밀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저하고 첫 번째 교육 강의 프로를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데드크로스, 죽음의 십자가, 5일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됐어요? 11선을 깼습니다. 그리고 5일선이
21선을 깼습니다.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우리가 5일선과 활용을 하는 11선조차 21선을 하향 이탈을 하면서 3월 중순쯤에 나와 있던 지지선을 5월 달에 완연히 밀면서 저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4월 달에 매수를 만약에 15,000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11,000대 하락률까지 견디셨을까요? 못 견딥니다. 절대 못 견딥니다. 이 구간은 진짜 어떻게 소위 뭐 이런 말씀드리 하면 전 재산을 진짜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손절과 익절 구간을 포지션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지선이 왜 중요하고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는 하락 추세대가 나올 때는 반드시 관망을 하자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관망을 하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봉을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분봉을 좀 길게 240분봉으로 볼게요. 여전히 차트가 잘 올라가다가 추세는 정말 아름다운 상승 추세가 쭉 올라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상승 추세되죠. 와, 이거 매수했으면 이게 익절 구간에서 얼마야? 계속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추세대가 왔는데 어느 정점에 다다르니 나스닥이 13,500 부근 여기서 고점을 한번 갱신을 하고 뭐가 나왔습니까? 240분봉이에요. 단기 매매가 아니라 240분봉을 놓고 지표를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드크로스가 생겼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 구간에서 제가 좀 색을 좀 노란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노란색으로 보면 5일선이 21선, 11선을 하향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바로 우리가 깨질 때 뭘 봐야 된다? 지지선. 그럼 여기서 지지선이 어디예요? 240분 분봉에서 지지선이 바로 13,450부근이었어요. 그 자리가 바로 뭐다? 상승 추세가 올라올 때 언제예요? 8월 초순에 나왔던 자리가 저항과 지지가 맞부딪히고 세 번 부딪히면서 어떻게 됐어요? 지지선이 완연히 하향 이탈하면서 121선을 지금 딱 걸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 121선 자리가 어디냐? 깔끔하게 차트를 놓고 보면 바로 어디예요? 8월 초순에 나왔던 바로 이런 구간 자리죠. 만약에 지금 이 자리 구간에서 어떠한 글로벌 이슈나 사회적 이슈가 다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일단 그럼 12,985선이 지금 구간에서 전저점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하락 이탈을 하면 그 다음 지지선이 바로 어디다? 우리가 봐야 될 자리가 또 어디예요? 12,810이 될 거고요. 그 자리가 다시 붕괴가 되면 바로 맞물리는 자리라고 했어요. 맞물리는 자리가 바로 12,490 자리. 이 자리와 어디예요? 18일 날 7월 18일 정도에서 부근에서 움직였던 바로 이런 구간들이 저항과 지지가 맞물리면서 상승했던 거를 다 반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공부를 할 때 어떤 투자자분들은 1분봉을 놓고 단기 매매, 3분봉을 놓고 이 자리가 박스권인지 아니면 하향 이탈인지 이걸 보고 움직이자는 얘기예요. 3분봉을 놓고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면 누구든지 와 오후 4시에 우리 김산 전문가가 얘기했어요. 5일 이동평균선이 붕괴가 되는 자리에서 11선 하락 이탈했죠. 21선 하향 이탈하는 자리에서 뭐가 생긴다고? 데드크로스가 생겼고 보니까 지지선. 이제는 이 자리 구간에서는 지지선이 없는 거였어요. 확연하게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크게 나왔습니까? 거의 한 800포인트 가까운 하락률을 보인 자리 구간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보이시는 실시간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바로 박스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박스권. 밑에 하단은 13,000 한 50에서 60, 저항은 바로 13090인데 13090 저항을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는 분들이면 바로 13,070을 돌파라는 매수가 강하게 나와야 13090까지 수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음봉의 시가 자리였던 13110 자리까지도 저항을 계속해서 돌파를 해야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지금 PPT 자료가 아니고 스탠딩이 아닌 앉는 자리에서 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무료 라이브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그 OBS를 통해서 이 방송을 지금 이제 같이 공유를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차트 매매 기법은 어느 정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지선과 저항선은 이미 다 끝났어요. 지금 3분봉 차트를 보시면 6시 36분에 나와 있던 13046.25와 지금 보시면 9시 12분에 나왔던 자리와 맞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200틱의 어떤 익절을 수익을 놓고자 무리하게 매수를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역배열 상태에서는 전환구점이 반드시 있다. 그럼 우리를 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이평선 안에 5일선 안에 뭘 봐라. 5일선 안에 주가가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라. 자, 일단은 5일선 안에 주가가 안착을 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11선, 21선까지 안착을 했고, 그 다음 숙제가 뭐냐. 시청자분들하고 제가 봐야 될 게 뭐다? 이 저항. 그 다음 이 저항. 와, 저항도 많네요. 지금 차트는 이렇게 나란히 상승 패턴인데 지금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는 저항이 여기서 맞부딪혔어요. 이거를 돌파를 해야 8시 한 20분경에 나와 있던 13080 자리, 이 자리를 또 돌파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놓고 차트는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어떤 누구도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시간을 놓고 제가 오늘 PD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어요. PD님, 실시간 이 차트를 놓고 한 번 정도는 교육 강의를 해야 제가 과연 이 자리가 저항인지 지지선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잘 맞는다고 하면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차트 기법을 질문들을 많이 쏟아주세요. 진짜 제가 한번 차트 정도에서는 우리 손쉽게 맥심을 한번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분봉을 놓고 한번 볼까요? 1분봉을 놓고. 과연 1분봉을 놓고 우리가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자리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매도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관중 포인트예요. 자, 9시 30분 정도에 나왔던 고점과 13075 구간 하단으로 볼 때는 뭐 밑꼬리까지 아니더라도 몸통 정도만 본다고 하면 13060 자리를 밑에 지지 하단으로 놓고요. 위 라인을 13072 정도로 한번 놓고 봤을 때 현재 구간은 박스란 얘기예요. 그러면 13072를 돌파를 해야 어디 구간이다? 080 구간 저항을 돌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0, 93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차트를 보면 화면에 보이는 실시간 차트만 놓고 보시면 이 차트는 100% 하락 국면입니다. 100%. 다시 한번 깔끔하게 선 그어드릴까요? 왜?
추세대가 완전히 하락 국면이잖아요.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어디 매수가 나와요? 자, 고점 찍고 저점 찍고 고점 찍고 저점 찍고 고점 찍고 저점 찍는데 고점도 낮아집니다. 저점도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떨어졌으니 지금은 BUY 바이야. 무조건 난 매수를 해야 돼. 이렇게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관망을 보시되 그 다음에 지지선을 지키는지 저항을 돌파하는지 그 다음에 밑에 하단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 거래량에서 매수의 어떠한 포인트, 매수세가 갑자기 확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원래 차트를 볼 때 보조지표 RSI를 좀 많이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과매수와 과매도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을 놓고 보는데 지금 시간에는 제가 RSI를 이 차트에서 뺀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뭐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좀 뺐어요.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만 좀 본다고 하면 지지선이에요. 이 자리 구간에서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이 됐어요. 그죠? 우리 대전에 계신 우리 정기 아버지 저한테 가끔씩 단톡방에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러면 전문가님 캔들의 시가와 캔들의 고가와 꼭 그 자리의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 아닌 이동평균선 가지고도 지지와 저항을 찾을 수 있습니까? 빙고 맞습니다. 이동평균선 가지고도 지지선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음봉이 생기죠. 음봉이 발생하기 전에 1분 전 차트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1분 차트니까 캔들이 1분에 하나씩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생기는 캔들 말고 전 캔들 봤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 20일 이동평균선 하단에서 지지선이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저항을 돌파를 못했어. 그럼 이 구간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리 원형씩 한번 쳐드릴게요. 박스네. 박스입니다. 이 자리에 하단 지지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하단 얼마까지 빠지겠어요? 13060이 하단이 깨질 수 있다는 우리가 가정하에 매매를 하자는 얘기예요. 무턱대고 이 정도 빠졌으니까 매수해야 돼. 이 정도 올랐으니까 매도해야 돼. 이게 아니고 지지선, 저항선을 지키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단 만약에 13060 하단 13055까지 빠진다고 하면 전저점인 13051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패턴은 나올 수 있다. 단 지금 자리에서는 이평선에서 계속해서 캔들이 움직이고 밑에 보시면 거래량 보시면 매도세가 우위가 생기고 계속 뭔가 지금 60일 이평 일목균형표 전환선에서 계속 주가가 지켜지려고 하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거 전문가님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이 자리 구간에서 밑에 하단에서 올라오는 거는 딱 보면은 N자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인 것 같은데 과연 여기서 매수를 잡아야 되나? 그때 뭘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전에 계신 우리 정기 아버지 뭘 보라고 하셨어요? 자, 이 자리 저항 지난 시간에 저항 보자고 했잖아요. 그럼 매도를 잡고 싶은데 매도를 나는 진짜 꼭 잡고 익절을 내야 돼. 나는 매도 아니면 안 돼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하단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13065에서 지지 라인이 깨져야 바로 지지선이 하향 이탈을 할 때는 하락 국면 그때는 뭐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지지선이 의미가 없어진다. 바로 이런 데이터가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1분 차트 하나만 놓고 봐도 수십 개, 수만 개 공부법이 학습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사실 잘 봐야 된다. 그럴 때는 사실 240분 봉도 보셔야 되겠지만 장기 이동 평균으로 본다면 360분 봉도 아마 유익한 차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일 정도부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빠진 주가가 보시면
60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360분만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하단 지지인 12,980자리를 계속해서 지금 암시적으로 하향 이탈을 할 건지, 장기 이평선인 계속해서 60일 이평이 뭐라고 했어요? 경기순환선이에요. 경기순환선까지도 지금 13,320 경기순환선이 붕괴가 됐어요. 360분봉에서. 그럼 경기순환선이 깨진 자리가 캔들이 쭉 음봉이 발생됐는데 무슨 뜻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신호가 발생이 된 게 바로 경기순환선. 그렇잖아요. 분기 실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선들인데 62평이.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구간에서 13,000대를 지지라인으로 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매수냐, 포인트가 이 자리 구간에서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이 자리 구간이 만약에 하락 이탈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12,563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한 2주 전에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단톡방이나 우리가 이제 방송을 제가 무료 방송, 공개 방송을 좀 많이 못 해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그 노란톡방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3680, 13670 자리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 13230 자리도 충분히 하락을 할 수 있고, 그 자리가 깨지면 13,000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매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글로벌 증시 경제 지표를 좀 보고, 특히 인플레이션이랑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동향을 볼 때 우리가 이평선에서 주가가 나란히 걸쳐서 움직이는지를 꼭 한번 제가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아요. 왜? 일단 매도는 나왔으니까, 매도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드렸으니까, 익절을 나셨으니까 저는 되게 기분이 좋은데, 과연 지금 구간에서 이 실시간 차트를 놓고 지지선과 저항을 놓고 과연 앞으로의 어떠한 전망이나 과연 이게 매수입니까? 더 하락을 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는 차트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까지 3강 3번 다 통틀어서 공부했던 이평, 지지, 저항, 추세 지표를 가지고 놓고 본다고 하면 충분히 패턴은 다시 한번 하락으로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왜? 장기평 보세요. 이미 5일선이 다 중장기 이평선을 하단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있잖아요. 쭉쭉쭉쭉쭉. 우리 시청자분들 무턱대고 진짜 무조건 이 차트를 보고 봤을 때 이 정도 지지선이니까 전문가님 이 정도 받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지지선이 받치고 있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제 좀 상승 패턴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건 섣부른 판단.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완연하게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 되돌림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된다? 지지선과 저항선의 흐름 패턴을 볼 때 그게 바로 추세대에서 나오는 하락 추세대냐 상승 추세대냐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린 거, 검정 실선이 바로 제 차트에서는 5일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일선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주가가 안착을 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5일선이 11선, 또 5일선이 21선, 11선이 21선을 차츰차츰 올라가는 수순을 밟으면서 올라가는 완연한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상승 추세에 충분한 매수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분봉을 놓고 남은 시간 동안 우리 한번 시청자분들하고 저하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자, 저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개인 투자자, 시청자의 입장에서 좀 한번 딱 보고 팔짱을 이렇게 한번 딱 껴볼까요? 이렇게 껴보고 한번 차트를 딱 볼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그러면 보세요. 지지선을 1차 지지선을 13054로 놓고 두 번째 지지선을 13047로 놓고 저항은 얼마입니까? 13072. 그 다음 두 번째 13084.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항은 13093.5 정도로 놓고 보시되 현재 구간은 박스입니다. 이 박스가 돌파를 해야 상단 085까지 갈 수 있어요. 이 085가 돌파가 돼야 바로 위에 40틱이 더 올라가야 돼요. 095까지 올라갈 수 있죠. 하단이 깨진다고 하면 지금 자리 구간에서는 밑에가 안 보여요. 그럼 그때는 뭘 봐야 되냐? 10분봉이나 30분봉을 놓고 주가가 어디까지 더 빠지겠습니까? 라고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지를. 자, 8월 10일 날 부근에 나왔던 13,000이 깨진 자리 30분봉 보면 12981.75 4시에 나온 자리가 바로 그 자리 구간이 지금 30분봉 차트에서는 바로 하단 전저점 부근의 지지라인이 될 겁니다. 이 자리만 만약에 지켜준다고 한다고 하면 다시 어떤 이슈나 무언가의 어떤 미국의 어떤 사람의 발언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부양을 한다고 하면 자, 30분봉에서 21선이 같이 5일선과 나란히 하향 이탈했던 구간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얼마? 13200 부근이에요. 13200 부근까지도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는 매수 포인트는 나올 수 있다. 그럼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 다시 상승이다. 340까지 나올 수 있는 패턴은 나올 수 있죠. 왜 340이냐? 자, 340과 맞물리는 자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340과 이 자리 구간이겠죠. 자, 원형을 제가 하나, 둘, 세 개를 쳐드렸습니다. 자, 밑에 하단 13,000이 깨지면서 올라서면서 크게 저항을 만들었던 첫 번째 자리 구간이 13330, 340 자리예요. 그리고 다시 13450 자리까지 올라섰다가 눌림목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던 패턴 자리가 바로 13350입니다. 그러다가 쭉 보니까 740까지 오르다가 주가가 최근에 계속 맞물리면서 갔던 구간들이 바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구간이 저항이 생기면 반드시 지지가 생긴다. 지지선이 생기면 반드시 다시 오르는 저항선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뭐냐? 지지선과 저항선의 순환 사이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늘의 저항이 내일의 지지선이 되고 내일의 지지선이 오늘의 저항선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는 M자와 W자의 순환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지선과 뭘 찾자? 저항을 찾자. 그리고 뭘 찾자? 5일 이동평균선에서요. 캔들, 주가가 움직이는 그 모습만 찾는다고 하면 충분히 패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1분봉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1분봉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 지금 딱 보십시오. 딱 보세요. 이평선이 걸치는 자리 구간에서 이동평균선 안에서 딱 볼까요? 차트 조금 길게 봐드릴게요. 5일선에 지금 캔들이 주가가 약간 다소 밀린 듯 하지만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전고점이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3073 또는 075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 돌파하면 어디 간다? 084. 그 다음에 간다고 하면 13, 090, 03, 093, 095까지 간다고 했어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올라가면 40틱, 40틱, 80틱 구간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 패턴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차트 저항 돌파 못하고 또 음봉조. 지금 답답해.
속청수라도 마시고 이게 진짜 이거 속을 후련하게 내리면서 소화제라도 마시면서 이게 이거를 진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보세요. 밑꼬리는 달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봐야 된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유심히 지켜보면 100% 해답은 없지만 100% 해석은 없지만 100% 손실은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지선과 저항선, 이평선에서 안착을 하는 차트의 기술적인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동평균선, 주가 캔들, 안착의 의미, 지지선, 저항선, 추세대까지 공부를 하고 오늘 실시간 차트를 놓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나스닥을 봤으니까 오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게요. 오일은 1분봉을 보시면 차올물이 바뀌었지만 와 3월 7일 날 130.50달러를 기록을 하고 최근에 다시 6월 초순경이죠. 123달러 부근을 돌파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좀 지지선과 어떠한 저항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자 여기서 6월 초순경에 나와 있던 구간에서 자리를 놓고 본다고 하면 저항을 돌파를 못하고 일단은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이거를 하향 이탈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고급적인 용어를 좀 유식하게 쓰자고 하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해서 5파동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지만 다시 이 차트를 조금 하락 추세하는 거에서 좀 길게 본다고 하면 과연 전문가님 M자 파동이 나오는 쌍바닥이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1분봉에서. 자 그러면 이걸 놓고 우리가 전문가님 쌍바닥 같은데 이중바닥형 같은데 저는 차트는 좀 알아요. 근데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저항대가 바로 어디다? 지금 구간에서 94.95센트 정도가 저항입니다. 라고 어떤 분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차트를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단지 일봉상 그리고 사우디가 그 나라에서 증산을 하냐 안 하냐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가장 깊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일입니다. 오일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요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가의 어떤 재해석을 조금 재해석이 아니라 재해석을 좀 본다고 하면 그동안에 이 유가를 가지고 어떤 이 종목을 좀 본다고 하면 손실을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가가 참 재밌는 해외 선물 중에 하나인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일봉을 보시면 패턴이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5일 이동평균선에서 11선이 깨는 119.20달러 정도에서 음봉이 발생이 됐고요. 5일선이 21선을 115.65달러에서 완연히 깨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평선을 완연히 깨는 108달러 부근에서 크게 음봉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차올물이 바뀌면서 8월 정도쯤에 제가 이 동사를 좀 보니까 언제였나 보니까 7월 29일 날 101.88달러를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 저는 사실은 92달러 50 정도를 깨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인데 저도 유가를 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차트를 이기려고 했었죠. 왜 92.50을 저는 지지로 봤냐? 원형을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과거 데이터로 갈게요. 차음으로 바뀌었지만
3월 달과 4월 달을 봤을 때 고점 130.50달러를 기록을 하고 하락 추세가 나올 때 바로 이 원형친 하단 자리 있죠. 이 자리에서 92.50 정도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세가 상승으로 왔을 때 130달러 부근을 기록을 못하고 다시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 바로 이 자리를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어디? 7월 14일 날 하단 자리가 저가가 90.56이었어요. 이 자리가 밀렸을 때 저는 다시 어느 정도 정점은 오르겠다 해서 다시 8월 달부터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 매수를 잡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던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 다시 92.50이 이제는 저항이 됐으니 쌍바닥이라고 가정을 해서 87달러 90센트만 어느 정도 지켜진다고 하면 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 94.35나 94.40달러를 무조건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또 가기 위해서는 92.50달러를 무조건 일봉상 강하게 돌파를 해야 유가가 어느 정도 포지션이 나오는데, 유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짧은 구간에 익절을 하고 나와야 될 거래 해외 선물이지, 이걸 장기 투자나 어떤 해치성으로 간다고 하면 손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유가를 가지고 하셨을 때는 좀 신중하게 포지션 잡고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실시간 차트예요. 유가 차트를 보시면 쭉 볼게요. 지금 본 차트에서만 7시 45분에 91.03달러를 자 고점을 찍고 추세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과거 차트예요. 누구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딱 보니까 89.93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자리를 하향 이탈을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오후 6시 정도까지 나왔던 저점을 기록을 하고 지금 다시 반등을 주고 있지만 금일 저점이 88.35달러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가 88.71인데 불과 저점하고는 뭐 40틱 조금 그 정도 차이 갭밖에 생기지 않았죠. 그러면 만약에 이 추세가 올라간다고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일목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했지만 일목균형표에서 하단이 이탈하는 구간에서 매도가 심해질 때는 매수는 우리가 고려를 한번 해보자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자리 구간에서 조금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죽어도 저는요 전문가님 무조건 저는 유가를 한번 매수를 잡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지금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시 자리에서 나왔던 8860, 8870 자리를 지금 저점 자리를 놓고 지지라인 놓고 보시되 이 자리가 하단이 하락을 해서 만약에 붕괴가 된다고 하면 오늘 금일 5시 28분에 나왔던 저점 8835달러를 다시 한번 전저점 놓고 보시되 이 구간을 지키고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이제 저항이 어디냐? 가장 큰 저항 자리가 89.20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3시에 한번 부딪혔고요. 이 자리고요. 그리고 4시 30분에 한번 부딪혔고요.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상승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는 다시 맞물리는 자리가 바로 저항과 지지가 나왔던 박스권 매매 구간이 바로 89.28 구간이니까 이 자리 한번 잘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동평균선 안에서 캔들이 주가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캔들이 지지가 되고 또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되고 캔들이 저항이 되고 이평선이 또 저항이 되고 그 안에서 추세와 추세대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관찰 한번 해주십시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간에 딱 보시면 또 지지 라인을 또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또 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죠? 이럴 때 우리가 강하게 매수가 무조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전저점들을 우리가 한번 더 보자는 얘기예요. 자, 기죠? 그렇죠? 자, 보세요. 밑거리를 달고 올려준다는 건 누군가가 주가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건데 과연 이게 매수가 정말 진짜로 나오는 찐 매수냐? 아니면 누군가가 눌림목을 주고 매수자들이 흔들면서 가는 공매도를 줬을 때 그런 모습들이 바로 어디서 나온다? 지지선과 저항선, 이평선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궁금한 내용은 제 노란톡 단톡방으로 다 들어오셔가지고요. 김산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보다 나은 차트 기법을 저하고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요. 제가 다시 이제 방송 런칭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제 저도 이제 강연회 준비도 할 건데, 그 강연회도 이제 만나서 직접 이제 대면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지금보다 나은 어떤 패턴 분석을 좀 봤을 때는 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매주 월요일 제가 방송은 이제 월요일, 금요일 하니까 보다 나은 지표법을 또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월요일, 금요일 제 방송 놓치지 마시고 또 노란 단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톡방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내용을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실시간 데이터 차트도 놓고 또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담당 PD님한테 말씀드려서 오늘은 이거를 좀 한번 학습법을 가지고 가볼게요 라고 또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좀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이 시간 매주 금요일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산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